볼 수 있는 위치로 책상을 내시면 돼요. 그죠? 자, 오늘부터 우리 해야 되는 게 이제 운동량과 뭐에 대한 얘기냐면 충격량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구상에 있는 물체 중에서 정지한 물체도 있지만 됐어? 한 지점에서 위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선생님처럼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물체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운동하는 물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는요, 정지된 물체와는 뚜렷하게 차별이 되는 빠르기와 방향이라는 운동 상태도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물리량이 있어요.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물리량이 있다. 그 물리량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물리량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물질의 량, 그걸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 물리량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러니? 아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정확한 용어를 머릿속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켜. 내가 뭐 한 거니?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에다가 10N의 힘을 줘서요. 2m 밀고 갔어요. 제가 뭐 한 겁니까? 일한 거죠. 됐어. 근데 그 일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럴까? 이게 요번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범위죠. 일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이걸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중 움직여서 생기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요. 움직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굴러오고 있는 오른쪽으로 자, 2kg짜리 물체가 3이라는 빠르기로 막 굴러가고 있어. 그 굴러가고 있는 물체가 여기에 있는 A랑 쾅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니? 이씨, 뽀뽀한다. 자, 움직이는 물체가요. 됐어. 네, 저기에 있는 A라는 정지되어 있는 물체와 빵 하고 부딪혀요. 그럼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충돌하는 순간 A를 뭐하니? 밀고 가겠죠. 그러니까 B라는 물체는 됐어.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가만히 있는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능력. 됐죠? 그걸 뭐라 그런다? 에너지라고 한다.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만약에 B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A를 밀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런 거요. 됐어. 자,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걸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러한 운동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운동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 그게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m이 뭐니? 그렇죠. 저 색이 2kg예요. 2kg 곱하기 V의 제곱인데요. V는 속력인데 3m/s의 속력으로 됐어. 가고 있었어요. 라고 했으니 속력을 제곱하면 9m 제곱/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어. 숫자만 제곱하는 게 아니고 단위도 제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9kg 미터 제곱/s 제곱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면서 일을 할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이요. 잠깐만 출석 체크 하나만 하고요. 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이는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했는데 단위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단위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쓰는 MKS라고 하는 표준 단위 대신에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과학자 이름 쓴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단위가 9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과학자의 이니셜을 따서 대문자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습니다. 힌트 볼게요. 자, 요게 이번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범위에요. 중간고사 시험범위.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알겠습니까?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네.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 단위는 줄 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B가 가다가 쿵 하고 부딪혔어. 부딪혔더니 A라는 물체가 얼마의 힘을 받았는지는 조사를 못했어. 대신에 2m 밀고 갔어. 자, 그렇다면 됐죠? 네. 밀고 가다가 B는 멈췄어요. 그리고 A가 요만큼 밀려간 거예요. 그럼 꼬맹아, B는 멈췄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쓴 거죠. 움직여야 생기는 9줄만큼의 운동에너지를 다 써서 얘 얼마 됐어요? 0 된 거예요. 그러면 운동에너지 얼마 썼니? 9줄을 썼겠죠? 뭐 하는데 썼어요? A한테 일해주는데. 그러면 A한테 9줄만큼 줬으니까 A는 뭐 했다? 1 받았어. 얼마만큼? 9줄만큼 1 받았죠? 자, 우리 1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받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돼요. 받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한 만큼이 받은 1입니다. 자, 근데 힘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동한 거리가 2m잖아요. 얼마의 힘을 순간 받았다는 얘기예요? 4.5N.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됐죠? 여기 중학교 3학년 버전. 되겠지? 그래서 과거 대비하는데 중학교 3학년 내신 대비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이 정도는 집어넣자. 한 일이라는 건 받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려나간 거리를 곱하는 값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일은. 됐죠? 그죠? 첫 번째,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요.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 위치에너지.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는 다양해요. 지구에서 쓰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게? 태양. 저기 태양. 그래서 태양 복수 에너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중에서 운동에너지가 뭔지를 머릿속에 먼저 넣으셨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들은요. 움직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 운동에너지 생기고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었다. 이건 외우세요. 2분의 1 mv 제곱. 그 자리에서 그냥 외우고 마세요. 그래야 이따 문제 풉니다. 됐죠? 이게 바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만 사실은 움직이는 물체는 나 안 멈출 거야. 나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생길까요? 관성. 그렇죠. 무슨 관성? 운동. 그렇죠. 자,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고자 하는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3m/s의 속력으로 막 굴러가도 됐어. 운동 에너지가 선생님이 클까? 준영이가 클까? 누가 클까? 무조건 준영이가 커요. 라고 하자. 됐어? 네. 라고 하면 됐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관성을 운동관성이라고 하고요. 이 운동관성의 크기를 뭐라 그러니? 됐어. 운동관성의 크기가 물체마다 다 달라요. 물체의 질량, 물체의 빠르기 이것 때문에 다 달라지는데 이 운동관성의 크기를 오늘 배울 제목 이걸 운동량이라고 한다. 운동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해요. 자, 그럼 움직이는 물체들은 다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계산하는 방법은 MV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운동량을 나타내는 기호가 P니까 뭐 되면 병신? MVP. MVP. 되겠냐? 이게 운동관성의 크기인 운동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위에 있는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kg짜리가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2kg짜리가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으니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세요. 얼마?
6kg/m/s. 이게 운동량의 크기고요. 단위는 치환하지 않고 그대로 요거 씁니다. 되겠어요? 이게 운동량입니다. 됐죠? 운동 관성의 크기가 바로 운동량이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위는 속력일까 속도일까? 차이점 알죠?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방향이요. 됐어. 방향을 생각할까 안 할까? 이거 묻는 거예요. 됐죠? 여기 있는 부위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니까 얘 오른쪽 방향으로 갔어. 그러면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운동량도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고 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로 결정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3의 빠르기로 갔었죠? 근데 얘가 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랑? 벽이랑. 됐어. 캐치볼 하듯이 벽에다가 땅 하고 던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튕겨 나오겠죠. 튕겨 나오는데 얘가 3의 빠르기로 튕겨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부딪히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량. 됐어. 얼마일까? 6이겠죠. 6kg/m/s. 그래서 부딪힌 후의 운동량은 얼마일까? 그렇죠. 벡터 값이라고요. 처음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 왼쪽으로 왔으니 둘을 반대 방향이라는 뜻으로 뿔말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6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운동량이라는 건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을 써야 된다. 정반대 방향의 두 방향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는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더니 이러한 운동량이 변했네요. 신기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렇죠. 무조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야 변화량을 구한다 그랬으니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6이고요.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6이니까 이걸 빼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2kg/m/s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네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값을 구했더니 뭔가가 변해. 그럼 되게 신나. 이 새끼 변하네? 왜 변하지? 그걸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구하고 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니 그 다음엔 운동량의 뭐요? 변화량을 알고 싶다. 운동량의 변화량 이것도 됐어. 길죠. 운동량의 변화량 7글자. 됐어. 아까는 운동관성의 크기 7자. 너무 길어. 그래서 아까 운동관성의 크기를 3글자로 줄인 것처럼 운동량의 변화량도 3글자로 줄여볼까? 뭐라 그럴까? 이게 바로 충격량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마지막 충격량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별게 아니다. 단지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충격량은 별게 아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이 충격량을 우리는 I라고 쓰거든요. 이게 델타 P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델타 P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니까 무조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뉴턴처럼 생각해봐. 왜 바뀌었을까? 여기 부딪힐 때. 꽝 하고 부딪힐 때. 그래서 운동량이 변한 이유. 방향이 왜 바뀌었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방향이나 빠르기가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다. 힘이죠. 누구로부터? 그렇죠. 날라오는 공이 벽을 쾅 하고 밀 때 그 순간 반작용으로 벽이 공을 민 거죠. 됐어. 그래서 얘가 미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건 바로 실제로 물체에서 변하는 건 빠르기가 바뀐 거죠. 그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건 뭐밖에 없다? 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충격량이 생기는 건 사실은 부딪히는 순간 서로 주고받은 힘 때문입니다. 힘 때문이구나. 됐어. 근데 똑같은 크기의 힘을 10N이라는 힘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받을 때와 10N이라는 힘을 따라가면서 됐어. 30초 동안 받을 때
변화되는 정도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르겠죠. 누가 더 클까요? 30초. 맞아요. 시간이 길수록 변화량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은 모든 변화량은 받은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충격량은 물체가 부딪힐 때 받은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못 외우면 병신. FT 아일랜드. 네? 가장 핫한 아이돌 팀 이름이죠. 그런가요? FT 아일랜드 이용기 팀. 네. 이용기라는 가수 몰라? 가장 핫한 아이돌인데 언제? BTS보다 더 유명해. 몇 20년 년 전에요? 전에. FT 아일랜드가 MVP 상 탔어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나중에 이용기 찾아보세요. 잘생긴 아이돌이에요. 지금 한 40살쯤 됐을 거예요. 됐어. FT 아일랜드 외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충격량도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이 뭘 가지고 있네? 방향을 가지고 있네?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게 누구 방향일까? 운동량 있는 힘 방향이에요. 아. 힘 방향이에요. 아,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2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힘을 마이너스로 정한 방향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모두 다 방향을 갖는 벡터 값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못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됐죠?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값이고 이때 방향은 속도와 힘에 의해 결정된다. 속도와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부딪힐 때 이 아이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의 크기가 마이너스 12라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벽으로부터 얼마의 힘을 받았는지는 측정을 못했지만 벽에 부딪혔다가 튕겨 나올 때까지 그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이 그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를 측정해 봤더니 0.1초 걸렸대. 그럼 아시겠죠? 힘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120N의 힘을 무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잘못 구했어. 네? 내가 접촉한 시간이 0.1초가 아니고요. 다시 보니까 10초였어요. 네. 그러면 힘을 얼마 받았다는 얘기일까? 그 0.1.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 1.2N의 힘을 받아서 됐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할 수 있죠? 불러요. 얼마 나오니까? 마이너스 12N 초요. 이게 마이너스 12kg 미터 퍼 세크랑 정확하게 같은 말. 됐어. 그래서 이 단위와 이 단위는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입니다. 왜 같은 단위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운동량. 자, 운동 방정식 F는 MA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뉴턴이라는 단위는 됐어. M이라는 킬로그램에다가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거예요. 거기다가 힘에다가 뭐 곱해요? 초를 곱하죠. 그럼 날라가 꺼져 보이죠? 그랬을 때 나오는 요 모습이 바로 얘죠. 그래서 물리는 하나도 예외 없어요. 원리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를 뉴턴 초로 써도 되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쓰셔도 무방해요. 단위를 바꿔 써도 돼요. 무방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건 이런 개념. 정신 놓은 사람 손. 다 정신 차리고 있어? 맞아? 확인해. 되죠? 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를 대비하는데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이라도 후진하면 못 간다. 알겠니? 지금 다른 애들은 물투 배우고 있죠. 물리원을 지금 배우면 엄마들이 늘 물어봐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늦진 않았어요. 대신에 후진은 못해요. 뒤로 뺏갈 시간은 없어요. 한 번에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과학의 날 행사죠. 과학의 날 행사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건물에서 달걀 떨어뜨려서 안 깨지는 팀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달걀을 떨어뜨려요. 그렇죠? 달걀 떨어뜨리기 하는 겁니다. 날달걀.
됐어.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서 이 날개를 이 건물 높이 20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랬을 때 안 깨지게 하는 팀이 상을 받는 거라서 저 달걀에다가 다양한 장치들을 애들이 막 고안해서 해온단 말이죠. 됐어. 그래서 이런 거 하는 학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릴 건데 이제 다시 보죠. 이렇게 높은 위치, 땅으로부터 20m 높은 위치에 있으면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뭐요? 중력.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요. 여러분들 지우개 떨어뜨려요. 선생님이 이 마우스 떨어뜨리면 이 마우스 맞아서 죽는 사람 있을까? 없을 것 같죠. 근데 이걸 아주 높은 됐어. 대기권 근처에서 떨어뜨리면 맞아 죽죠. 맞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마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얘가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떨어뜨리면 그냥 기분만 나쁘고 말지만 대기권에서 떨어져서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깨져요. 깨지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단 말이죠. 납득이 되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위치 에너지는 사실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이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질량이 m일 때 이걸 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 필요할까? mg죠. 중력만큼의 힘이 있어야 등속도를 올릴 수 있어요. 최소한의 힘. 그래서 그 높이까지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mg고 그 힘으로 얼마만큼 들어 올린 거야? h라고 하는 높이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mgh예요.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mgh다. 그러면 이 달걀이 좀 커요. 2kg짜리예요. 건강한 닭이 나왔어요. 안 커요. 됐어. 그러면 이 A와 B가 갖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일단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m이 2kg고요. 중력 가속도가 10이고 높이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높이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400줄입니다. 에너지의 단위. 똑같아요. 줄이에요. 됐어? 그러면 얘를 떨어뜨리면 얘가 두루룩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기 직전 그 위치 에너지가 다 전환된 거예요. 떨어지면서 점점 속력이 뭐해지니?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는 위치 에너지는 이제 얼마 돼요? 0 되는데 에너지는요. 일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이유 없이 그 값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어떤 물체를 민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안 했다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무슨 형태의 에너지? 그렇죠. 됐어.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서 바닥에서는 온전히 다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운동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니까 넣어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v 제곱이 얼마만큼 가져야 된다? 400 돼야 된다. 그럼 머리 있죠? 속력 얼마 나오니까? 20.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20의 속력으로 바닥을 향해 떨어질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혀. 그래서 어떤 멍청한 새끼가 그냥 시멘트에 떨어뜨린 거죠. 아무 잔치도 안 하고. 그러면 결과는 뭐겠어요? 깨지겠죠. 근데 두 번째 팀은 여기에 100만 원짜리 라텍스를 깐 거죠. 100만 원이야. 되겠어. 네. 그러면 얘는 어떡할까요? 멀쩡해요. 안 깨져요. 됐어. 네. 라텍스 방석을 깐 거예요. 그래서 시방 이렇게 되죠. 내 머리에 확 오죠. 네. 자, 그랬더니 얘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실제로요. 내가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똑같았는데 A, B가 결과가 다르네? 네. 결과가 다른 건 그 안에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바닥에 닿기 직전 얘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운동 에너지, 아니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운동량 구하는 식? MVP. 못 외운 사람 없죠? 자, 그러면 바닥을 향해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방향은 플러스라고 할게요. 벡터 값이니까. 자, 2kg짜리 타조알이 됐어. 네, 20의 속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지기 직전에 운동량 얼마입니까? 플러스 40인 거죠. 단위 뛸게요. 자, 이 정도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텍스의 방석에 떨어지던 시멘트에 떨어지던 결국은 뭐였어? 멈췄죠. 됐어?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 되니? 네, 0이죠. 똘똘하네. 자, 그렇다면 이때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FT. 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니까. 나중 운동량 얼마? 0. 처음 운동량 얼마? 40. 빼면 얼마? 네, 마이너스 40이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가 생겼다? 충격량이 생겼다. 그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40 생겼다. 이 뜻이에요. 되겠죠? 자, 이 위는 너무 난잡하니까 지워버릴게요. 이제 다 아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서 A와 B에 다른 점 있었어? 하나도 없었어요. 됐죠? 하다못해 얘네들의 마지막 충격량의 값도 마이너스 40으로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A와 B가. 근데 기억나죠? 충격량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I는 FT, 아이레이트. 그때요. 우리의 A는 어떤 줄 아세요? 시멘트에 쿵 하고 부딪혀. 그러면 시멘트에 처음에 닿아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얼마냐면 0.1초 걸렸다고 치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4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순간 받은 힘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 400N의 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B는 라텍스 방석이죠. B는요.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됩니까? 쿵 하고 부딪혔는데 방석이니까 이거죠. 이거 한다고요. 되죠? 네.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됐어요. 네, 귀여웠어요. 네. 약간 정지호가 있어요. 맞아요. 내 선생님 딸 이름이 정지호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선생님 딸 이름이 정지호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제일 먼저 외운 거예요. 그렇다. 선생님들이 다 아세요. 선생님 딸이 여기서 공부했다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지호 있네. 그래서 맨 처음에 너네 입학하기 전에 출석부 딱 받았는데 정지호 있길래 우리 딸 이름 잘못 썼나? 그랬었어요. 네. 저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얘기했죠. 정지호라는 아이가 우리 학원에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걔는 꼭 보내줘. 그래서 알았어. 그랬어요. 우리 딸도 고3이에요. 이번에 꼭 가야 돼요. 미쳤다. 야 광고 준비하는 게 그러면 뭐야, 애가 가고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에 붙여줘야지. 상상고에 붙여주면 말이 돼? 자, 아니 내가 근데 거기 학교에 지호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많대요. 남자애가 지호래요. 남자애가요? 아, 그래서 남자애가 자기랑 같은 동기인데 이름이 지호인데 같은 서클이래요. 그래서 지호야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서로 자기라고 막 싸운대요. 나야 이 새끼야. 막 그러면 우리가 나대지 마. 막 이러면서 싸운대요. 그게 나이 먹은 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자, 보세요. 자, 라텍스 방석은요. 부딪혀서 멈추는 게 바로가 아니고 몇 번 텅텅텅텅텅 튀었다가 멈추는데 처음에 부딪혀서 튀는 게 다 멈춰 아예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튑니다. 그러니까 얘가 튀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1초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순간 바닥으로 받은 힘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40N의 힘을 받았죠. 됐어. 근데 달걀인지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타조알이야. 타조알은 적어도 100N의 힘을 받아야 깨지는데 40밖에 안 받았어. 깨질까? 안 깨지겠죠. 얘는 400 받았어. 깨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가 다른 건 바로 충격량 때문이 아닙니다. 충격량은 둘 다 똑같습니다. 됐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건 그 물체에 작용한 뭐다? 힘. 이걸 우리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충격량을 만드는 힘, 충격력. 충격력이 달라서 그래요. 됐죠? 네, 이것 때문이에요. 됐죠? 충격력의 크기가 달랐던 이유는 뭐예요? 시간 접촉 시간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결론. 접촉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는 작아지네. 두 개가 반비례네. 맞죠? 네. 시간이 길게 하면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빠가 안전하게 집까지 오게 하자. 갑자기? 이게 안전장치의 원리예요.
안전장치, 안전자 이렇게 쓰는 거 맞지? 네. 몰라서 물어본 거야. 어. 자, 안전장치의 원리인데요. 여기에 네, 해볼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하죠. 내 타이거 우즈가 누군지 알아? 누구요? 래퍼. 되게 유명한 골프 선수예요. 타이거 우즈. 자동차사고 때문에. 타이거 우즈가 작년 초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광속으로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알아 우주선이었어. 광속으로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막 속도를 내서 웅 하고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커브길에서 속도를 안 줄이고 커브를 풀다가 자동차가 튀겨 나간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꽉 눌렸대요. 난잡하게 눌렸대요. 그래서 그 정도면 죽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그렇게 꽉 눌린 자동차에서 그 아저씨가 마치 만화 영화처럼 문을 밀고 나왔어요. 밀고 나왔다고요? 네. 눌리면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문을 이렇게 막 밀고 나온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됐어요. 그 사람이 살아나온 게 아니고 그 차가 뭐냐? 현대자동차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 열고 나오고 나서 현대자동차 사장한테 자기 목숨 살려줬다 감사하다 인사하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급격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됐죠? 네, 돈 안 들이고 홍보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급격히. 됐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 없는 거 있는 건 아니겠죠. 됐어? 네. 자동차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 아니었어요? 죽여버린다. 바퀴 달린 모자 어디 있어? 아빠가 운전하고 계시는 거죠. 안경.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자동차가 빛의 속도로 오늘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좀 밟으셨죠. 됐어? 네. 그래서 72km/h의 속력으로 갔다. 몇 미터 per second이? 잠시만요. 그 4,600원 나가야 되는데. 20m per second입니다. 하나만 외워라. 우리 36km/h가 10m per second. 그래서 항상 시험 보면 km/h를 생으로 주지 않고요. 제 배수로 줘요. 됐어? 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외워둬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m per second의 속력으로 여기에 있는 500km짜리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가 500km, 1000km예요. 무게가. 자, 이 자동차에 처음에 부딪히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500 곱하기 20이니까 얼마입니까? 만이에요. 만에 해당되는 운동량을 가지고 오다가 돼서 벽에 쾅 하고 부딪혀. 자, 그럼 부딪히면 당연히 사고가 나면서 뭐 했을까요? 멈췄겠죠. 됐어. 그러면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만이에요. 마이너스 만이라고 하는 뭘 받은 거예요?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뭘 줄여야 될까요? 달걀이랑 똑같죠. 충격력을 줄여야 돼요. 됐어. 근데 이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뭐 있게요? 그렇죠. 그게 라텍스 방석이에요. 만약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자가 운동 간성 때문에 됐어. 멈출 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 합니까? 쏠리죠. 쏠렸을 때 이 앞에 뭐 있습니까? 핸들. 그 핸들에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됐어. 쾅 하고 부딪혀 멈출 때까지 만약에 에어백이 안 터졌다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FT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핸들에 부딪힐 때 0.1초 만에 쾅 하고 부딪히면 0.1초도 안 걸려요. 부딪혔다고 쳐요. 만인데. 그러면 이때 순간 힘 얼마 받아야 돼요? 마이너스 10만. 오, 네. 마이너스 방향으로 10만 뉴턴의 힘을 받아요. 이 정도면 죽죠.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10만 뉴턴의 힘을 받으면 사람이 왜 죽게요? 교통사고 나면? 그 10만 뉴턴의 힘이 뼈를 부숩니다. 너네 닭뼈 먹어봤으니 알겠지만 뾰족하게 찢어지는 거 알죠?
그 뾰족한 조각들이 생기는데 그 조각들이 안에 있는 내장을 찔러요. 됐어? 그 내장을 찌르는데 찔렀을 때 그 내장들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요.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빨리 와서 지혈만 시킬 수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되겠냐? 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빨리 병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뼈를 안 부러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꽝 하고 그 충돌이 일어날 때요. 에어백이 빵 하고 터지죠. 선생님 차에 에어백이 5개 있는데 큰 차일수록 에어백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막 7개 막 이렇게 달려요. 됐어? 그래서 에어백이 빵 하고 터집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원리는 뭐죠? 몰라요. 가속 센서예요. 순간 속도 변화야. 알겠어? 그 순간 속도 변화라는 게 일정량을 넘어서면 에어백은 무조건 터집니다. 됐어? 에어백은 힘에 의해서 터지는 게 아니고 속도 변화를 감지해요. 가속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됐어? 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터지는데 만약에 에어백이 팡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될까? 쿵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거 하는 거죠. 이거 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충돌할 때 시간이 몇 번 튕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10초가 걸렸다고 치자. 그렇다면 힘은 얼마밖에 안 돼요? 1000N밖에 작용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는요. 접촉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라. 그러면 힘의 크기를 줄이니까 안전하다.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너네 태권도 할 때도 앞에 보호대 하죠? 네. 그 보호대를 하는 이유가 그 보호대가 쿠션인 거 아세요? 네. 그래서 내가 쿵 하고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때리면 얘가 밀려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힘을 흡수하는 거예요. 줄여준다고요. 됐죠? 네. 그 장치가 이 자동차에 또 있죠. 뭐 있을까요? 사실은 1차 보호막은 에어백이 아니에요. 자동차 차체예요. 뭘 것 같아요? 차체 엄청 구부러진 거. 앞에 있는 이거요. 범퍼. 범퍼요. 범퍼. 자동차 앞에 볼록 튀어나온 걸 범퍼라고 하는데요. 됐어. 이 범퍼가 단단할수록 좋을까? 아니면 잘 찌그러져서 좋을까? 잘 찍어줘야 찍어야 돼. 그게 기술이에요. 얘가 찌그러질 동안 시간이 길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찌그러지지 않게 만든 차가 있죠. 어디요? 탱크요. 아. 그래서 탱크는 부딪히면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탱크는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야 되니까 단단하게 막아야 돼요. 그럼 탱크와 탱크끼리 부딪히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그래서 탱크는 범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합니까? 헬멧을 써요. 머리 뽑아요. 헬멧 자체 그 안에도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몸을 다치. 네. 그래서 그 탱크들은 부딪히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되겠어요? 항상 발사용으로 쓰는 거죠. 되겠어?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자, 그럼 아까 그 시멘트와 방석에서 됐어? 나타나는 물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물리는 어떤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서 얘는 X축이 뭐냐면 힘, Y축이 뭐냐면 시간. 그래서 20N의 힘을 일정하게 2초 동안 받았어. 이렇게 써 있어. 그럼 꼬면 충격량인 I는 어디 있어? 넓이. 그렇죠. FTI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건 세로에 있고 시간은 가로에 있으니까 이걸 곱하라는 뜻이죠. 그럼 뭐 나와요? 면적 나오죠. 됐죠? 그래서 FT 그래프에서의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충격량 또는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얘는 순간 충격량을 얼마 받았어요? 40 받았어요. 이 뜻이라고요. 알겠어? 이해됐니? 이거 생구라야. 네? 생구라라고. 생각이라는 걸 해봐. 부딪힐 때 힘이 이렇게 일정하겠냐? 아니. 이건 너네가 면적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주는 거야. 됐어? 실제로 어떠냐면 내가 주먹으로 칠판을 쿵 하고 치면요. 처음에 부딪혀서 눌렀다가 튕겨 나올 때까지 힘의 크기가 달라지죠. 실제로는 힘의 크기가 어떠냐면요.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겨도 모양이 달라도
FT 그래프기 때문에 면적은 뭐니? 충격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야. 하지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면적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이건 적분의 영역이에요. 적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분 배우시면 그때 이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네, 자 근데 꼬맹아 이게 아까 떨어뜨린 달걀의 시멘트야. 0.1초 10만 뉴턴. 그래서 그러면 방석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방석 그래프는 어떨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충격. 네, 이 면적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충격량 똑같잖아요. 면적은 똑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네. 됐어? 그러면 이걸 잡아당기면 이 높이가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방석입니다. 약간 이거 같다. 그 보아뱀을 코끼리를 잡아먹는 보아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그 10만 뉴턴, 1000뉴턴이라는 힘은요. 여기서 제일 볼록한 요 힘, 이걸 평균 힘이라고 하는데 요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구한 거예요. 가장 높은데. 그래서 이게 평균입니다. 요걸 구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줄어든다는 걸 납득할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되겠어? 하겠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전으로 가자. 그러면 이거 이제 개념이었어요. 알죠? 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은 이렇다. 이걸 실전으로 끌고 가면 그 실전에서 선생님이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 사실은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는 저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저게 뭔지를 우리가 같이 유도해 봐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커다란 홍화가 4kg짜리가 2m/s의 속력으로 슬슬슬슬 앞으로 가고 있죠. 근데 그 뒤에 조그만 유치원생 아이가 2kg짜리가 연락빨랑 이 새끼 10m/s의 엄청난 속력으로 달려와.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크게 일어나요. 됐어. 조금 있으면 당연히 뒤에 있는 아이가 빨리 오니까 충돌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자, 그랬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A와 B야.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자, 그러면 두 개가 쾅 하고 부딪힐 때 되겠습니까? 자, 빠른 애가 세게 밀까? 아니면 무거운 애가 세게 밀까? 빠르네. 둘다 되는 무거우면 둘다 되지 않을까요? A와 B가 충돌할 때 무거운 A가 B를 세게 밀까요? 아니면 빠른 B가 A를 세게 밀까요? 같이 밀지 않을까요? A가 막 돌려봐. 크게 같아야 되죠. 충격량은 A가 B를 A가 B를 세게 밀까요? B가 A를 세게 밀까요? P는 MV 쓰면 알 수 있죠. 어차피 작은 반작용이니까 같이 하면 충격량 F 이거 보이세요? 운동량 A가 B를 10N의 힘으로 민다면 B가 A를 몇 N의 힘으로 밀까요? 10년 이게 무슨 관계예요? 작은 반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은 항상 작용반작용이거든요. 속력이 빠르던 무겁던 그건 전혀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쾅 하고 충돌하는 그 순간에 빠른 B가 A를 미는 그 힘이나 무거운 A가 가벼운 B를 미는 그 힘이나 그 힘의 크기가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 언제나 작용반작용의 관계입니다. 이거 납득되니? 네. A와 B가 서로를 미는 힘의 크기는 늘 언제나 같아야만 됩니다. 다를 수 없어요. 늘 언제나 같아야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A를 10N의 힘으로 밀었다면 A도 B를 10N의 힘으로 민 건데 문제는 B가 A를 1초 동안 밀었어. B가 A를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밀었다. 그러면 A는 B를 몇 초 동안 밀까? 1초요. 왜? 서로 접촉되어 있을 때까지만 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 주고받는 힘의 크기만 똑같은 게 아니고 그 힘을 주고받는 시간도 반드시 같습니다. 단,
두 물체에 주고받는 힘의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죠. 크기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해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꼬맹아 눈 크게 떴죠? FT가 뭐지? 아이 충격. 네, 충격량이죠. 그러면 결국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니? 이게 같아요.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죠. 충격량이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운동량의 변화. 그렇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이게 정확하게 같아요. 방향만 반대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구합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구합니까? 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고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된다고요. 납득해요? 단지 한쪽이 방향이 반대인 것 뿐이죠. 납득합니까? 네. 오케이. 이런. 쭉 일어나. 쭉 더. 자,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맞지? 네. 근데 제가 이걸 계산해보고 싶어서 가로를 열게요. 그럼 마이너스를 분배하셔야죠. 그래놓고 처음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끼리 모아볼게요. 나중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끼리 모아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납득합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A의 처음 운동량과 B의 처음 운동량을 더한 값이 A의 나중 운동량과 B의 나중 운동량을 더한 값이랑 반드시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게 요도가 되죠.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둘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이 충돌이 끝난 후에 둘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이랑 반드시 언제나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됐어? 그럼 볼게요. 충돌하기 전에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볼래요? 자, 얼마냐면 A는 4kg짜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2로 가요. 단위 뗄게요.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얼마입니까? 8이에요. B는요? 20. 네, 플러스 20이에요.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8. 플러스 28이에요. 충돌이 끝난 후에도 플러스 얼마여야 된다고? 28. 28이어야 된다고요. 왜? 작용반작용이 성립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충돌이 끝났습니다. 충돌이 끝난 후에 얘네들이 서로 부딪히고 나서 헤어졌을 때 봤는데 논리적 사고. A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져야 돼.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져야 되는 이유가 뭐니? 힘이 방향이 운동 방향으로 바뀌니까. 원래 가던 운동 방향으로 힘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는 빨라졌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4kg짜리 아이가 됐어 10이라는 속력으로 간다고 치자. 그럼 B는 빨라졌을까 느려졌을까? 느려졌겠죠. 가던 방향과 반대 방향을 힘받았으니까. 납득은 되죠? 됐죠? 이런 식으로요.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사고를 하자고요. 됐죠? 자, 그럼 B의 속력은 느려졌을 텐데, 됐죠? 이 B라고 하는 아이는 느려져서요. 얘가 느려져서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힘을 많이 받았으면 됐어. 내가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죠.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얼마나 빨리 갈까요? 난 그게 궁금한 거죠. 사실. 됐죠? 자, 그래서 충돌을 끝내고 나니까 A의 운동량 얼마 되니? 40. 플러스 40이에요. 근데 나중 운동량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0. 플러스 28이요.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12여야 되죠. 이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야? 방향. 그렇죠. 이 새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 뜻이고요. 운동량이 12여야 된대요. 운동량은 질량에다 뭐 곱한 거야? 속도 곱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얘에다 얼마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6의 빠르기로 가는구나. 이게 접수가 돼요. 맞아.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충돌은 다 싸그리 얘로 풉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하기 전에 둘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이 끝난 후에 둘의 운동량의 합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운동량 분류 법칙이에요.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접수됩니까? 그러면 나는 됐어. 이러한 충돌이 있는데요. 물리원을 벗어나죠. 물리원, 물리투를 벗어나 일반 물리로 가죠. 자, 네. 지금 이 충돌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충돌의 종류는 사실은 일반 물리에 있는 내용인데 살짝만 하죠. 못 알아듣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녹일 수 있는 거 다 녹여볼 테니까. 아니 그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너네들의 시간이. 선생님이 녹일 수 있는 거 다 녹일 테니까 접수되는 사람들은 알아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할 때도요. 사실은 충돌에도 뭐가 있다? 종류가 있다. 충돌에도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물투에 있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네, 충돌에도 종류가 있는데 선생님 손에 보일게. 땡기. 똑똑한 애만 보인다는 탱탱거린다. 선생님이 손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이지? 어디까지 왔어? 어디? 어디까지 왔어? 어디까지 왔어? 선생님이 여기서 탱탱볼을 놓으면요. 이게 이 위치에서 무슨 에너지가 죠? 위치 에너지를 가졌다가 바닥에 닿는 순간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그랬다가 얘가 다시 올라와. 어디까지 올라올까? 그 높이까지 그대로 올라온다. 이게 중3 개념. 실제 그래? 아니요? 아니죠. 실제로는 손을 놓으면 얘가 충돌한 후에 어디까지 올라와요? 좀 밑에.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결국 멈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실제죠. 그러면 실제와 얘의 차이점이 뭐니? 열이라든가 소리라든가 그런 바닥에 마찰. 마찰이죠. 오. 자,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니 안 하니의 차이예요. 됐어? 네. 이렇게 충돌을 할 때요. 이상적인 중3에서 배우는 상황은 마찰이라는 게 없는 거죠. 마찰도 없고 공기도 없어.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에너지는 전환만 될 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전환만 될 뿐. 그 크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혹시 중학교 3학년과 안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3 내용 안 한 친구들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그 에너지 중에서 중3에서 배우는 에너지는 두 개 있어요. 무슨 에너지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 하고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야, 여기에 새가 날아가. 이 새끼 타조용 봐봐. 2kg야. 네? 자, 새가 이쪽으로 얼마로 날아가냐면 2m/s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땅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새는 무슨 에너지 있니?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있죠. 됐어. 위치 에너지 얼마 있습니까? 라고 하면 불러. 2 곱하기 10 아. 10 곱하기 M G H 운동 에너지 10 2분의 1 M V 제곱. 그죠? 네. 정신줄 놓으면 죽는다. 자, 여기서 질량 얼마? 2. 중력 가속도. 중3 때는 9.8로 하세요. 되죠? 네, 우리는 얼마? 10 곱하기 10. 그래서 얘는 위치 에너지 얼마 있어요? 200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요.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얼마? 4.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얼마 있는 거예요? 204 있어요. 200하고 4를 합해서 실제로 에너지가 얼마 있다? 204 있다.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네. 근데요. 이렇게 어떤 형태더라도 물체가 맨 처음에 뭘 가지고 있냐면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나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100이었다고 치자. 됐어요. 네, 처음에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있었다고 치자.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100 있었고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 있었냐면 아이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역학적 에너지 얼마일까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가 정확하게 100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어요. 공기 저항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60이에요. 얼마 줄었니? 40.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40만큼 줄었어요. 자,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 될까요? 40. 40만큼 정확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얘가 40이 돼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그대로 100이 되죠. 됐어. 네. 자, 물체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요번에 얼마 됐냐면 얘가 20 됐어요. 또 얼마 줄었어요? 40. 또 40 줄었죠. 또 얼마 늘까요? 40. 정확하게 40 늘어 얼마 될까요? 80. 80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합이 얼마가 됩니까? 100이 돼요. 됐어. 이렇게 공기의 저항 같은 게 없으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뭐하니? 늘어나. 됐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실제값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뭐라고 하니? 보존 법칙이라고 해. 됐어? 근데 이건 조건이 있지. 첫 번째 그림일 때야, 두 번째 그림일 때야. 첫 번째 일 때만 그래. 다시 말해서 뭐가 없을 때? 마찰이 없을 때 그래. 맞아요. 됐어? 마찰이 없을 때만 이렇게 이성적이야. 이상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마찰이 있으면요. 됐어? 네. 맨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100이었는데 얘가 바닥에 쿵 하고 닿는 순간. 됐어? 네.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60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40은 마찰에 의해서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 대부분이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대부분 열 에너지 생기니까 그냥 열 에너지 이렇게 할게요. 그럼 꼬맹아 봐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아니요. 안 됐죠. 100이 60 됐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죠. 근데 에너지 보세요. 에너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너지는 100이었는데 에너지가 얼마 됐어요? 100이죠. 에너지는 실제고요. 그래서 언제나 보존됩니다. 에너지의 값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보존됩니다. 근데 나 궁금해. 왜 에너지를 절약하래? 어차피 보존될 건데.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 바꾸기 편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어. 뭐? 다른 에너지로 바꾸기 편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서. 그럼 불편하게 바꾸면 되잖아.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하잖아요.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하잖아요. 됐어? 에너지는 어쨌든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이유는 뭘까? 그건 인간이 현재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있어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면 에너지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돼요. 아직 인간들은 열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됐어? 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가 없어졌어요. 이건 병신이에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돌을 하다 보면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서 떨어지면서 높이가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 있는 공이요. 바닥이랑 충돌해요. 첫 번째.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 없이 충돌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이걸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마찰이 없는 경우의 충돌. 그래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마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런 충돌이 우리는 이걸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손에 있는 이게 탱탱볼이 아니었어. 두부였어. 손을 놨어. 어떻게 될까? 네, 떨어져서 한 덩어리로 찰파닥 붙겠죠. 됐죠? 안 튕겨 오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충돌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이거예요. 얘만 마찰이 없을 때고 나머지는 다 마찰이 있어요. 그 크기가 다른 거죠. 알겠어? 이해하겠니? 네. 자, 이때요. 무슨 충돌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개수가 있어요. 반발 개수. 탄성 충돌은 반발 개수가 1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은 반발 개수가 0입니다. 그러면 비탄성 충돌의 반발 개수가 얼마일까요? 0.5? 얘는 1보다는 무조건 작고요. 그래서 0보다는 무조건 큽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반발 개수가 선생님 0.6이에요. 이거 무슨 말일까?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인데 이게 나타내는 반발 개수는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하면 반발 개수는 충돌하기 전에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을 하면 맨 처음에 A라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력이 있을 거고 또 B라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꽝 하고 부딪히면 서로 또 다른 속력을 갖고 헤어지겠죠? 됐죠? 그랬을 때 반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충돌하기 전에 둘의 속도 차이에서 충돌 전 둘의 속도 차이에서 충돌 후 둘의 속도 차이를 거꾸로 빼세요. 아래 위를 거꾸로 빼세요. 충돌하기 전에 A 1에서 2를 뺐다면 충돌 후는 2에서 1로. 그래서 네, 다시 말해 상대 속도요.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 아세요? 되죠? 네. 충돌하기 전에 둘의 속도 차이분의 충돌 후에 둘의 속도 차이가 반발 개수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한다는 얘기는 공하고 바닥이죠? 어차피 바닥이라는 그래서 V2는 언제나 움직이지 않아. 이 값이 얼마야? 항상 0이야. 되겠냐? 그러면 결국은 V1분의 V1 다시거든요. 근데 이 반발 개수가 0.6이라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충돌하기 전에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10이었어요. 근데 반발 개수가 얼마냐면 0.6이라고 하는 10분의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럼 충돌 후의 속도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6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충돌 전에 속력이 10이었는데 충돌이 끝난 후에 속력이 6이에요. 그래서 반발 개수가 0.6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 됐죠?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화하시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봐. 됐어? 네, 해두십시오. 왜? 과거 가서 이런 얘기 처음 들으면 되게 황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촛불구이 한번 하고 가면 들었을 때 반발감이 별로 없거든요. 들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흡수력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드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근데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들어도 이건데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떤 법칙, 어떤 충돌에 성립할까? 탄성. 이건 어떤 충돌이든 다 성립해요. 그래서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탄성 충돌을 하던 비탄성 충돌을 하던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던 전혀 상관없어. 항상 성립해. 왜 그런 거? 항상 성립해. 그래서 운동량은요. 실제로 마찰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찰이 있던 없던 작용 반작용을 항상 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작용하고 그 힘이 같은 접촉 시간 동안에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단 마찰에 의해서 변하는 건 뭡니까?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에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각각 구해서 더해. 그 운동에너지가 보존될까 안 될까? 이거요.
탄성 충돌을 할 때는 운동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근데 그걸 뺀 나머지는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죠. 하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요 부분이 빠진 거예요. 요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하지만 운동량은 언제나 보존되는 거구나. 이해돼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흐름은 알겠어요? 네. 자, 이런 거. 그래서 아하, 충돌을 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충돌의 종류가 있구나. 어떤 충돌을 하더라도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는 거구나. 됐습니까? 하시겠어요? 네. 그럼 꼬맹아 머리 돌려봐. 자, 어떤 새끼가요? 탄성 충돌한 거야. A 2kg짜리가 10이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또 다른 2kg짜리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쿵 하고 탄성 충돌했어. 머리 돌려. 머리 쓰는 거 싫어하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머리 돌려. 그랬더니 B라는 2kg짜리 아이가 10이라는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간대요. 그러면 A라는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정지. 네, 얘는 정지돼요. 맞아요. 그래야 운동량이 보존되죠. 이해됩니까? 네, 그런 얘기잖아요. 납득이 되잖아요. 됐죠? 네, 이런 거야. 됐지? 네. 그러면 이러한 운동량과 관련된 그래프 하나 볼까요? 자, 이거는 물리 1의 수능에서 심화 버전이에요. 운동량 그래프예요. 운동량 그래프인데 세로축이 정말 운동량이에요. 지금 여기 2kg짜리 물체가 가고 있을 때 이 아이의 일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량이 2kg/m/초였다가 2초가 지나니까 운동량이 얼마가 됐냐면 10이 됐다고 치자. 됐죠? 첫 번째, 충격량이 얼마니? 충격량의 한국말. 운동량의 전화량. 자, 얼마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순간 오 충격량? 이렇게 보면 큰일 나죠. 한국말로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처음에 운동량이 2였다가 얼마 됐어요? 10 됐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8이죠. 됐죠? 그래서 저 세로축의 높이 변화가 바로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저 아이가 8입니다. 납득해요? 네. 네. 두 번째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F? 맞아요. 따라오네요. 자, 모든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와 면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기울기는 언제나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되죠? 네. 그 중에서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너 기억나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요? I요. 충격량. 그 충격량이 뭐라고요? FT. 그러면 여기서 T 넘겨보세요. 보이세요? 네. T 넘기면 F 남죠? 납득하니? 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격력이라는 힘이에요. 몇 뉴턴? 이건 계산 좀 4뉴턴. 4뉴턴. 맞아요. 얘는 4뉴턴의 힘을 받은 거예요. 납득해? 자, 그러면 머리에 쥐어보자. 토해보자. 2초 동안 간 거예요. 거리요? 거리요? 네. M이고 저게 2초 동안에 간거리 구해보세요. 거리? 선생님 근데 그러면 저거 자, 일단 뭐 다른 애들 생각하게 도. 질량을 모르는. 주량은 여기 주는데요? 2kg짜리. 아,
자, 자기 계산할 값들 다 불러. 4, 또. 경제 있었다고요? 그건 몰라요. 알아내세요. 여기요? 2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 4 나왔어. 4. 또요. 5 나왔는데. 5 나왔어요? 또요. 6. 5 아니야? 누구야 지금 얘기한 사람? 6. 또. 내 계산? 시간 아니야. 나 모르겠네. 아니 모르는 게 부상이야. 지금 보고 그냥 생각해봐. 저 4요. 4. 네. 또요. 저렇게 그래프를 주고 간거리를 물어봐요. 황당하죠? 됐죠? 얼마? 6 아니야? 아 6이네 6. 2분의 6이요. 6이요? 6. 또. 6 나오네. 누가 이분의 안 들려. 등간도 그래프는 6 나오잖아. 누가 쓰는 자, 아 그래프를 보여야 돼? 이거를요. 선생님이 해봐드릴게요. 오. 해준다고 선생님. 아. 자, 보시면요. 기다려. 요 그래프가요. 그 유명한 VT 그래프예요. 네? 이게요? 왜죠? 저 P가 충격량이니까. 충분히. 충격량 MV니까. 자. 아우. 이 그래프가요. VT 그래프예요. 왜냐면요. 운동량이 MV죠. 머리 있죠? 이거 M으로 날려보세요. 그럼 VT 그래프죠. 운동량이 MV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뭐가 남아요? 속도가 남죠? 속도 시간 그래프가 돼요. 얘가 질량이 몇 킬로예요? 2kg죠. 그러면 이거를 2kg 나눠볼게요. 보이세요? 1m 우와. 왜 단위 안 봐요? 단위도 계산이 되잖아요. 2kg로 나눠볼게요. 보이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VT 그래프로 막바로 바꾸시면 돼요. 모양, 개형은 그대로 갑니다. 됐어. 맨 처음에 속력이 1이었어요. 그리고 2초 지난 후에 속력이 얼마였냐면 5였어요. 그러니 꼬매가 간거리 나오죠.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3 곱하기 2, 6이에요.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2. 얼마입니까? 2. 2분의 4니까 2죠. 이 기울기 뭐죠? 가속도. 가속도죠. 잘 봐라. 내가 아까 세로를 뭘로 나눴니? 질량. 그러니까 기울기도 질량으로 나눠지겠죠. A. 오. 아 저렇게 가지고. 납득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 아, 운동량은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네. 맞죠? 그러니까 PT 그래프가 VT 그래프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만 전환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나라 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알겠냐? 알겠냐? 그래서 이렇게 전환만 하면 힘을 가속도로 됐어. 그리고 면적을 거리로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영재 아이들은 이제 이쪽에서 집중해서 이제 막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올 때 한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애들 자지러지죠. 아까처럼 이 그래프 그려놓고 2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자지러지죠. 하지만 상당히 가벼운 문제거든요. 알고 보면. 됐죠?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몇몇 개만 봐요.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선생님이랑 문제 몇 개만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게 값어치가 있나? 한번 봐야죠. 자, 넘기시면 68페이지에 1번. 자, 송한답. 68페이지 1번. 필요해요? 네. 저 때는 근데 여기서 어디가 많이 갔어요? 그거는 네가 잡으셔야죠.
저한테 물으시면 되죠. 네, 1번. OX 퀴즈. 답이 좀 많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뭐? 아, 좀. 답이 좀 많이. 자, X 몇 개? X 한 개. 없어요. X 한 개. 네? 한 개예요? 다물어.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찾아내. 빨리. X 하나. 아. 쌤 저거 사는데 얼마 정도 해요? 너 물건 했었어? 아니? 안 했어? 응. 자, 보시면요. 예. 자, 보시면 문제 풀다 보면은 당연해 라고 했던 그 부분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A의 운동량 그리고 운동량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얘는요. 틀렸죠. 왜? 방향이 운동량은 다르죠. 벡터죠. 아시겠습니까? 지킬 거 지키시는 거예요. 물리는. 약속했잖아요. 벡터라고.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번 잠깐 볼게요. 문제 읽어. 자, 읽었죠? 난감하죠? 근데 이게 풀려요. 자,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A와 MB인 두 개의 수레가 각각 됐어. 네, 가고 있는데요. MA는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 MB라고 하는 B 수레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꽝 하고 충돌합니다. 자, 그럼 충돌 이런 단어 나오면 뭘로 풀어라?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어라. 됐습니까? 충돌이 나오면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넣고 가라.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 얼마? MAVG. 네, MAV0. 됐어. B의 운동량 얼마? 0. 그러면 운동량의 합이 얼마? MAV0가 충돌이 끝난 후에도 똑같이 그 값이 생겨요. 맞아, 이거예요. 근데 이게 충돌한 후에 얘네가 한 덩어리로 한꺼번에 가는데 이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고 안 가르쳐줬으니까 우린 V라고 놓자. 되겠어? 네.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MA 플러스 MB가 V의 속도로 가죠. 그 값이 얘랑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돼서 불법 미지수 V의 정체가 뭡니까? MA 플러스 MB 분의 MAV0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 속력을 문자로 취하했을 뿐이야. 알겠어? 네. 근데 이거 분배해서 따로 쓰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MAV 더하기 MBV를 내가 이렇게 구한 것 뿐이죠. 이거 합하면 이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충격량이요. 네, 여기서 B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B가 받은 충격량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죠. 맞아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겠죠? 잘 보세요. B의 처음 운동량 얼마입니까? 0. 그러니 B의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인 거죠.
납득이 돼요. 하나씩 천천히 가세요. 그러니까 B의 나중 운동량은 V라고 하는 속도에다가 MB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MB만 이렇게 곱하시면 이게 B의 충격량이에요. 맞죠? 그냥 문자가 잔뜩 있어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문자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뿐이야. 그렇죠? 이런 식의 개념이 가능하다고요. 자, 시간 없어서 9번 답 못 찾으면 병신. 답 몇 개? 2개. 7개. 답이 뭐니?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됐죠? 네. 자, 그 옆에 보이십니까? 1분이라도 아끼죠. 자, 11번 답 찾아. 아, 포신이 뭐예요? 야, 군대 가야 되는 남자애가 대포가 있어요. 대포예요? 네? 대포라고 치는 사람 아니에요? 대포가 예이씨. 대포가 있어요. 요게 포신이에요. 저걸로 대포를 이렇게 나가는 길이에요. 네, 여기서 총알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권총하고 장총에 됐어 성능 차이죠. 답이 몇 개니? 3개. 불러. 기억력이 아, 그는 기억, 디귿, 미음. 이죠. 자, 얘가 뭘까요? 얘와 얘는 같은 말. 자, 꼬매나. 대포를 빵 하고 쏠 거야. 근데 짧은 포신을 가지고 있는 대포도 있을 거고 긴 포신을 가지고 있는 대포도 있을 거야. 이게 권총이고 이게 장총인데. 자, 이 총이든 대포든 총알을 미는 힘의 크기는 어떠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10N의 힘을 여기만큼 갈 때까지 미는 거야. 됐어? 네, 1초 걸렸다고 치자. 똑같이 10N의 힘으로 여기 빠져나갈 때까지 밀어야 돼. 시간이 어떻게 될까? 길어지죠. 10초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은 얘는 충격량이 얼마니? 100이죠. 얘는 충격량이 얼마니? 10이죠. 근데 총알은 맨 처음에 뭐 되어 있었어요? 정지되어 있었죠.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이 있겠죠?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처음은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다인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총알 하나가 됐니? 0.1kg이라면 그래서 운동량이 10이 되려면 속력이 얼마니? 100이면 되죠. 얘가 0.1kg라면 충격량이 100이라면 얘는 얼마니? 1000의 속력으로 날아가죠. 그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타자가 야구공을 칠 때 탕 하고 치면 속력이 별로 안 나요. 힘을 적게 줬으니까. 맞아요? 근데 야구공을 칠 때 어떻게 해요? 배트를 뒤로 밀어서 팍 하고 치죠. 그럼 미는 시간이 뭐해집니까? 길어지죠. 속력이 더럽게 빨라져요. 선생님은 책으로만 설명하는 거고 너네 몸으로 해봐. 그래서 내가 칠 순 없어. 난 안 맞더라. 몸치.
인정. 됐어. 인정하셨어. 그래서 10개 그거 날라오잖아. 한 개도 못 치고 나왔어. 돈 아까 왔어. 이거 하나 한 얼마냐? 2,000원인가? 이거는 하나에